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솔리드 명령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3차원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하여 솔리드 모델링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병 모델링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예제 모델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솔리드 모델링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죠. 모델링은 개인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하는 정답은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기 전에 본 도면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화면에 이렇게 A 있고 화살표가 양 끝에 있고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 형상을 지금 이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위쪽에서 바라보겠다 하는 단면 표시고요. 위에서 바라본 단면의 형상은 단면 A 다시 A 하고선 옆쪽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죠. B 지점의 단면은 그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치수가 나와 있죠. 이걸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A 단면이 있고 B 단면이 있는데 반지름 18과 두께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R 값이 틀리죠. 그러면 얘네는 단면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면이 다른 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양 끝에 크기 치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단면이 두 개예요. 거기에다가 이 단면의 높이가 다르죠. 또 옆쪽이 이렇게 라운드져서 각각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로프트 명령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로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때는 이 반지름 350을 끝까지 또 반지름 700을 끝까지 연결된 상태로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반지름 70 부분을 잘라내기로 작성을 해줄 거고요. 프로파일 작성하는 순서는 먼저 단면 A를 작성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면 B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옆쪽에 길이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레일을 두 번째 순서로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면 B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 가이드레일과 단면이 교차하는 지점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프로파일을 작성해 줄 겁니다. 사실 맨 위에 있는 프로파일은 두 번째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네, 사용자에 따라서 작성하는 순서는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단면 A에서부터 작성을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모자라죠. 이 부분은 편집을 해서 좀 더 늘려줄 거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지름 17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지름 5 하고는 치수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 참고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 2mm가 있는데 이 2mm는 맨 나중에 모델링이 작성이 완료된 후에 쉘 명령을 이용해서 이 병의 전체적으로 두께를 2mm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화면으로 이동해서 모델링 작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Z업 템플릿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A 단면부터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또는 단축키 S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좌표 방향 확인하셔야 되겠죠. 뷰큐브에 있는 홈 또는 단축키 F6번 눌러서 홈뷰로 이동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 단면은 XY 평면이 아니라 XY 평면에서부터 클릭 후에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18m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뷰큐브의 방향이 평면도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A 단면은
원과 홀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점 원 이용해서 원 2개를 임의의 크기로 작성을 해줄게요. 이 두 원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같은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줄 거고요. 또 수평선상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또다시 원점과 수평 정렬되게끔 맞춰줄게요. 자, 이제 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홀은 3점 홀을 이용할 거고요. 1점, 2점, 3점. 원 바깥으로 크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요. 홀을 그렸다면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와 원을 접하도록 구속을 적용시켜 줄 거고요. 삐져나온 바깥쪽 이런 부분들은 자르기 명령으로 정렬해 줄 거고 내부에 있는 원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에도 중간점이 있을 거예요. 수평 방향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중간점을 원점과 수직 정렬 맞춰줄게요.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중간점 그리고 원점 그리고 위아래 호도 크기가 같죠. 같은 구속 조건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의 적용이 끝났다면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줄게요. 왼쪽에 있는 호의 중간점과 오른쪽에 있는 호의 중간점까지의 거리가 95. 양 끝쪽에 호의 반지름은 반지름 18이죠. 그리고 위아래에 호의 반지름은 120입니다. 구속 조건과 치수가 다 기입이 되었으면 완전히 구속이 되었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선 나올게요. 비단면은 이 95에 해당하는 치수가 없고 가이드레일과 교차하는 점이기 때문에 가이드레일부터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XZ 평면에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레일은 항상 프로파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양 끝점을 형성 투영으로 현재 스케치 평면에 투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점 홀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홀을 그려줄 거고요. 이 홀은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투영점과 통과하도록 일치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수평 정렬되게 또 아래쪽의 점은 원점과 수평되게 해서 완전히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의 윗점도 수평 정렬로 맞춰줄게요. 자,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원점에서부터 호의 높이가 225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호의 반지름은 35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호의 반지름은 700이네요. 자,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위에 있는 끝점을 연결하는 수평선 하나 작성을 해줄 거고 이 수평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 윗부분의 치수는 지름 35죠. 그러면 가장 먼 거리도 35가 되겠네요. 또 원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중간점까지 수평 거리가 15mm 틀어져 있죠. 치수 이용해서 점과 점을 클릭한 후에 아예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우측 마우스 클릭, 수평을 선택하시면 수평 치수 기입이 가능하죠. 치수는 15. 그러면 얘도 완전히 구속이 되었네요.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B단면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B단면은 원점에서부터 16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 가이드레일과 교차하고 있는 점을 크기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평면을 만들어서 이 선을 수평을 하게 되면 내가 정작 원하는 이 교차점의 위치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점만 투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그 위치점을 방금 스케치 완료한 2번에 작성해서 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해줘야 되겠네요. 스케치 2번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주도록 할게요. 작성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이 호의 중간점을 피해서 선상 위에 임의의 점에 지정을 해줄 거고요. 반대쪽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점은 수평 정렬되게끔 맞춰줄 거고 치수를 이용해서 높이를 떨어진 위치 160만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간격 띄우기 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평면. 기준 평면은 XY 평면이고요. 위로 드래그 해서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160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화면상에 보이는 이 160 치수를 클릭해주면 매개 변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대로 만들어집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160만큼 간격 띄우는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 평면 위에서 스케치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또 지금 평면 안에서 보면 점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형상 투영으로 점만 2개를 선택한 후 다시 뷰 큐브에 있는 평면도를 클릭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점 투영이 됐고요. 가운데는 원점이죠. 그럼 B단면 작성을 해볼 건데요. B단면도 A단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심점 원 2개를 임의의 크기로 그려줄 거고요. 같은 구속 조건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정렬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바깥쪽에 넉넉하게 2개 위아래로 작성해줄 거고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해서 접하도록 구속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위치부터 맞춰줄게요. 위쪽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호의 중간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투영점 일치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호의 중간점과 투영점 일치시킬게요.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호의 반지름 크기는 18 위아래 호의 반지름 크기는 80이죠. 근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아래에 호에도 같은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죠. 이번에도 완전히 구속이 되었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점을 통과하는 단면과 레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파일은 맨 위쪽에 작성을 해줄 건데요. 면을 간격 띄워서 만들어준 다음에 225만큼 띄우면 되겠죠. 그리고 지름 35짜리 원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평면. 기준 평면은 XY고요. 똑같이 드래그. 이 값은 225 선택을 해주고 확인. 가장 위에 평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형상 투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형상 투영. 가운데 있는 중간점과 양쪽에 있는 가이드레일의 끝점 하나만 투영한 후에 평면도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 2개 투영이 됐고 얘는 원점이죠. 자, 그러면 중심점 원. 왼쪽에 있는 또는 투영한 중간점. 투영점에서부터 가이드레일의 끝점, 투영점까지 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형 검색기에서 작업 평면만 선택한 후에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에 체크해서 숨겨줄 거고요. 프로파일도 지금 치수가 굉장히 많아서 복잡하다 하는 경우에는 스케치만 선택한 후에 우측 마우스 클릭, 치수 가시성 부분 체크 해제해주면 치수만 안 보이게끔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로프트로 작성을 해줄게요. 로프트. 솔리드 공면은 아래쪽에서 선택할 수 있고 먼저 선택해주는 게 좋죠. 저는 솔리드로 작성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단면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솔리드에서 단면을 선택할 때 이런 점까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을 피한 커브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저는 위로 순서대로 선택을 했고요. 선택이 끝났다면 레일을 양쪽으로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정면도에서 봤을 때 형상 맞게 작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확인. 쉬운 위쪽부터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위쪽에 있는 평면 지정을 해줄게요. 근데 이 평면을 지정해서 들어왔는데도 가운데 점이 투영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노란 점은 원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지름 24짜리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중심점이 없죠. 그러면 형상 투영 이용해서 여기 있는 호 하나만 투영을 시켜줄게요. 그냥 가운데 중심점이 하나 나타나고요. 이 점에서부터 지름 24짜리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속되게끔 작성이 되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돌출을 이용해서 이 값을 20만큼 붓은 접합으로 테이퍼 각도 없이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 부분 완성을 할 건데요. 아래쪽은 일단 18mm 띄워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 아래쪽이 살짝 모자라요. 그러면 얘네들 연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수정에는 직접 명령을 이용할 거고요. 크기가 아니라 면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아니라 면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아랫면을 클릭을 해줄 거고요. 방향은 아래쪽으로, 크기는 18보다 크게, 저는 한 20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면이 이동되었는데 A 단면에 그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의 가지고 있는 공유를 유지한 상태로, 네, 여기에서부터 연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앞면에 보이는 이 부분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반지름은 R17이고 양쪽 다 크기가 동일하죠. 얘는 프로파일을 이렇게 커브만 그린 다음에 분할 명령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이 불필요하겠죠? 2D 스케치 시작! 마찬가지로 XZ 평면, 밑에 있는 그래픽 슬라이스 또는 단축키 F7번 눌러서 단면을 볼 거고요. 형상 투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커브가 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하나, 평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 해줄 거고요.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이 선을 원점에 구속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원을 이용해서 임의의 원 2개를 작성을 해줄 거고요. 얘네는 같은 구속 조건 이용해서 크기 동일하게 맞춰줄 거고,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해서 원과 호, 원과 밑에 있는 수평선 구속을 해줄게요. 네, 먼저 자르기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 삭제해줄 거고요. 치수 이용해서 여기 반지름 17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이용해서 밑에 있는 수평선도 불필요한 부분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수정에는 분할 명령 이용할 거고요. 먼저 자르기 도구로는 작성한 스케치, 프로파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면을 자르는 게 아니라 솔리드를 분할할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솔리드 선택 체크해 줄 거고, 이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유지 2개는 분할을 하고 양쪽 솔리드 본체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희는 밑에 부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는 2개 이용해서 삭제를 할 텐데요. 화면상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 쪽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래쪽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분할되면서 아래쪽에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파여진 부분들 작성을 해줄게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XZ 평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픽 슬라이스 또는 F7번 눌러서 단면을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심점 원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교차하도록 그려줄 거고요. 자르기 명령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아래쪽 점을 수평 정렬, 위에 점을 수평 정렬 시켜줄 거고요. 또 2개의 호의 크기 같으니까 같은 구속 조건까지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아래쪽에서부터 이 호의 아래점까지 160이고요. 원점에서부터 윗점은 210, 그리고 반지름의 크기는 70이죠. 근데 70을 입력을 했더니 한쪽은 잘 만들어졌는데 한쪽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원의 중심점이 이 선 안쪽으로 있고 이렇게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점을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해줄 거고요. 이 부분은 돌출 명령으로 잘라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지금 가려 있어서 잘 선택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선택이 돼요. 여기도 선택이 되죠. 방향은 대칭으로, 거리값은 전체 관통, 불은 잘라내기로 적용시켜 줄 거고요. 테이프 각도는 없습니다. 미디 보기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형상은 거의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들은 목깎이를 적용시켜 줄게요. 위쪽과 70만큼 파인 부분은 반지름 이만큼 목깎이 적용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모서리 세트 추가 이용해서 반지름 5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양쪽을 선택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죠. A 단면과 B 단면을 작성을 할 때 이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두께 2mm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적용하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쉘 명령만 적용시켜주면 완성이 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두께를 가진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후 작업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쉘 치수보다 안쪽으로 두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고요. 제거할 면은 병이니까 위쪽 면을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2mm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예제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것으로 19차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